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커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고요. 몰딩 디자인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철진한 디자인이기는 한데 웨인스코팅 디자인을 좀 해볼 거고요. 일단 평면도 가지고 와서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임포트 DXF에서 평면도 가지고 들어올게요. 자, 우선 평면도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평면도에서 지금 벽체선, 그리고 샤시, 창호, 그리고 도어 이렇게만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간단하게 벽체선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벽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애드온 활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선을 정리를 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하기 전에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남겨놓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미리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요. 우선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벽체에 대한 레이어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Shift D 0에 엔터 해서 제자리에서 복사하고요. 그대로 반전 선택, M키 눌러서 New 컬렉션, 컬렉션 이름 지정해 주고요. 이동시켜 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들어왔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아웃라이너에서 셀렉터블 꺼주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고 복사해 놨던 벽체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이 셀렉터블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있는 아웃라이너의 필터 클릭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버튼이 보이게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셀렉터블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필터에서 만약에 홀드아웃을 켰다라고 하면은 여기 홀드아웃이 여기 나와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벽체 오브젝트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복사해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컨버트 투 메쉬로 해서 메쉬로 변환해 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원래 커브였는데 메쉬로 변환이 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엣지 전체 선택하고요. 그다음 페이스 메뉴에 있는 필 명령어로 이렇게 채워 넣었었죠. 근데 지금 필 명령어로 채워 넣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좀 이상하게 나오고요. 여기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요. 얘도 잘 안 나오죠. 이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붙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엣지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버텍스 메뉴에 있는 U 엣지 페이스 프롬 버티스 이걸로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면이 다 제대로 생성은 됐죠. 그리고 보기 안 좋았던 엣지들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 이 안쪽에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것들이 문제였죠. 그리고 면 뒤집힌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 뒤집힌 것들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돼요. 자,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Alt N 해서 리캘커레이트 해도 한쪽 방향으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수동으로 좀 하기가 싫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익스트루드를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뒤집힌 면들이 생기죠. 네,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준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노멀 메뉴에 있는 리캘쿠레이터 아웃사이드 Shift N이죠. 요거 해주시면은 이렇게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페이스 선택하고요. 얘네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전체 선택하고 다시 플립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자, 여기에서 페이스를 그냥 뒤집어진 것들만 이렇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빨랐을 수도 있죠. 플립해주고 전체 선택 다시 플립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좀 번거롭다 할 때는 조금 전에 봤던 방법이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델링을 할 때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니까 나이프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애드온으로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우클릭하게 되면은 오버랩 페이스 리무버라고 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애드온을 다운받게 되면은 우클릭했을 때 유니온 트리라는 하위 메뉴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라는 게 컨텍스트 메뉴에 바로 나타날 겁니다. 저는 지금 아래에도 지금 뭘 따로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앞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은 애드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컨텍스트 메뉴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어쨌든 뭐 기능은 똑같으니까요.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엣지는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엣지가 하나 연결, 여기도 연결, 이런 식으로 연결은 되는데, 어찌됐든 현재는 잘라진 상태가 된 거고요. 이렇게 잘라진 상태에서 보면은 겹쳐져 있던 면에 대한 페이스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버텍스 모드니까 딜리트 메뉴 들어가서 여기에서 온리 페이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죠. 아니면은 뭐 좀 더 시각적으로 바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페이스 모드로 이동을 해서 페이스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지워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벽체 선들은 메쉬화 시켰으니까 익스트루드만 해주면 되는데, 자, 현재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였냐면은 여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엣지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벽체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지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오브젝트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엣지를 이렇게 안으로 그냥 살짝 밀어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살짝 밀어만 넣은 상태에서 조금 전에 했던 방식이랑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컨버트 투 메쉬. 자, 그리고 전체 엣지 선택하고요. F 눌러서 이렇게 면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죠. 뒤집어야 되니까 Alt N 플립 전체 선택, Alt N 플립, 아이고 플립,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애드온 실행시켜 볼게요. 애드온 실행할 때는 애드온 자체가 나이프 툴을 활용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오소그래픽의 정면에서 바로 보는 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클릭해서 오버랩 페이스 리무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X 온리 페이스 하게 되면은 여기가 정리가 안 돼요.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은 잘라지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동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세요. 머지 바이 디스턴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남아있는 엣지를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디졸브 시켜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지운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엣지가 어떻게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이렇게 해서 벽체선은 다 만들었고요. 메쉬가 됐으니까 높이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Z축으로 2400만 가면 되겠죠. 아파트니까. 자, 여기 있던 거는 그냥 지워버리고요. 얘를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발코니 쪽에 턱을 살짝 만들어 줄 거예요. 샷이 들어가는 쪽에 약간 방수턱을 넣어 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루프 컷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전체가 다 잘라지는 거죠. 물론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루프 컷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이 벽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리드한 객체고 엣지가 굳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냥 엣지 메뉴에 있는 서브디바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서브디바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높이는 로컬이 아니고 글로벌 기준 200 높이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페이스 양쪽 연결될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다시 엣지 메뉴에 있는 브릿지 엣지 루프 이렇게 해서 하부에 턱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제가 도면을 요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자, 지금 웨이스코팅 디자인을 할 곳은 이 거실 공간 여기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좌우가 길이가 똑같아서. 보통은 양쪽 벽체 길이가 똑같은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안방 쪽으로 해서 인터폰이 많이 붙어 있죠.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좌우를 똑같은 디자인을 넣기가 좀 안 좋아서 저희는 지금 디자인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일부러 그냥 똑같은 이런 도면을 좀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우선 커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커브 모델링을 위해서 애드온을 세 가지를 설치를 했는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장되어 있는 애드온이라서 활성화만 시켜주면 되고요. 한 가지는 추가 설치를 한 것인데 일단 두 개 먼저 볼게요. 프리퍼런스 애드온 들어가서 커브를 검색하시면은, 자, 여기 애드 커브에서 커브 툴이라는 게 있고요. 애드 커브 엑스트라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애드온을 활성화를 시켰고요. 아래에 있는 엑스트라 오브젝트는 추가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커브 툴이라는 것은 모델링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일단 커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ift A, 여기 커브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베지어, 서클하고 뭐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일단 나오게 되는 거고요.
베지어 하나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베지어 커브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커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를 들어왔을 때 버텍스나 세그먼트 이렇게 모드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에디트 모드로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은 그냥 버텍스인 거고요. 두 개 이상 선택을 하게 되면은 사이에 있는 세그먼트가 같이 선택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커브를 만약에 연장해서 그리고 싶으면은 익스트루드의 단축키인 E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핸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복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 때 베지어 커브로 만들었죠. 베지어 커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핸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들을 그냥 폴리 커브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디트 모드 들어간 상태에서 커브에 들어가서 셋 스플라인 타입 여기서 폴리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폴리 라인을 끝맺음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붙여놓고 머지 바이 디스턴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을 열어서 그린 상태에서 커브에 있는 토글 사이클릭 단축키 Alt C입니다. 요거를 해주면은 이렇게 닫힌 커브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스로 이동을 해서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쉐입에 2D와 3D가 있죠.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3D 쉐입으로 만들어지고요. 2D 쉐입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말 그대로 2D 같은 경우에는 2차원 객체인 거고요. 3D는 3차원 객체이기 때문에 높이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여기에 있는 버텍스 하나를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2D를 누르게 되면은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3D로 돌아가면은 다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2D는 말 그대로 평면에만 그릴 수 있는 쉐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2D에 대한 기준은 객체 오브젝트 기준에서 XY 평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오리진을 켜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XY 평면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회전을 X축 기준으로 90도를 이렇게 회전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2D로 바꾸게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 지금 오리진의 XY 평면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여기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오리진을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월드 기준 좌표로 오리진을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3D 쉐입을 2D로 변경하면 가라앉아 버려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한번 가라앉으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중요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몰딩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일단은 탑 기준에서 커브를 그려줄 거고요. 여기에서 레팅글로 그려주게 되는데 이 레팅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2D 쉐입으로 만들어지고요.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면이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면이 차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필 모드가 보스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를 넌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안에 차 있던 부분이 일단 없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얘는 일단 3D 쉐입으로 바꿔볼게요. 뭐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일단 3D 쉐입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를 복사를 해서 얘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스플라인 타입은 풀리로 바꾸고요. 이 상태로 좀 이상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일단 만들어 놨고요. 방향을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텍스를 두 개를 잡으면 세그먼트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버텍스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클릭해서 자, 메뉴에 있는 필렛부터 여기 있는 5개의 메뉴가 있는데 요게 지금 애드온 커브 툴을 활성화했을 때 나오는 메뉴고요. 여기에서 디바이드를 해주게 되면은 이 버텍스가 생성이 되면서 자, 전체를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핸들이 다시 그냥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그리고 똑같이 그냥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सब디바이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핸들이 생성되지 않는 상태로 버텍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만든 객체가 몰딩에 대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몰딩에 대한 인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단면에 대한 오브젝트를 그렸으니까 인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의 지오메트리 항목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베벨 항목을 라운드가 아닌 오브젝트로 변경을 하고요. 이 단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이 단면 오브젝트는 반드시 커브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 인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도 커브여야 이 메뉴가 나오는 거고, 단면 오브젝트도 커브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일단 만들어는 졌죠. 자, 만들어졌는데 얘가 너무 쉐이딩 이상하게 나오니까 일단 우클릭해서 쉐이드 플랫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이 오브젝트 옆으로 하나 복사를 해서 베벨을 없애볼게요. 자, 이렇게 커브를 옆에다 갖다 놓고 봤더니 그려지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바깥쪽 점이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안쪽 점이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자, 여기 단면으로 그려놓은 베벨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베벨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으로 삼고 싶은 곳으로 단면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오리진 켜고요. 이 오리진을 저는 여기로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외곽선이 딱 맞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객체를 복사를 해서 갖다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안 맞죠.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이유는 단면의 기준이 대각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밀고 나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옆에 있는 베벨이 안 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간 상태에서 뷰포트 오버레이 탭 맨 아래에 있는 노멀을 활성화를 시켜보면은, 여기 끝에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리드를 끄고 볼게요. 여기 끝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커브가 진행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커브의 방향이 왜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진행 방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뭔지 한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우클릭해서 서브디바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브디바이드 했더니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냐? 여기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버텍스에 대한 노멀 방향이 45도가 돌았기 때문에 이 단면 오브젝트를 배치를 할 때 여기에서 일자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각선형 형태로 설치를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중간에 버텍스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서브디바이드 가운데가 두꺼워지는 거죠. 왜냐면 이 중간 지점은 지금 진행 방향이 똑바르니까 여기에서는 단면이 45도 돌아간 단면에서 수직인 단면으로 변경이 되면서 두꺼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간단해요. 커브 오브젝트, 인면이 되는 커브 오브젝트를 2D 쉐입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단면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2D 쉐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모델링을 한번 이제 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면에다가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 해당 면을 선택하고요. Shift D 복사하고요. 얘는 세퍼레이트 시켜서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넣었는데 제가 만들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일단은 자, 몰딩을 이렇게 좀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를 만들 건데, 자, 사이즈는 여기에서 100mm를 떼어줄 거고요. 요 사이도 100mm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끝에도 100mm 띄어서 만들 거고요. 이 가운데도 100mm, 위에는 200mm 만들게요. 여기만 200, 그리고 아래는 걸레바지를 70mm를 치고요. 그리고 나서 100mm를 더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가로로는 6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브를 하나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도 되지만 현재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엣지를 잘 나눈 다음에 해당 엣지를 그냥 커브로 변환을 시켜도 되겠죠.
물론 인면도가 있으면 인면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는 하겠죠. 일단 뭐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루프 컷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한쪽 끝으로 붙인 다음에 끝에 100mm를 낀다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절반인 50mm를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50mm를 이동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루프 컷을 다시 하는데 총 제가 6칸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5칸을 나누면 되겠죠.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ESC 눌러서 빠져나가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로 엣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베벨 50mm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다 똑같이 50mm가 좌우로 밀려 나가면서 결국은 안쪽에 남은 칸의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자, 이 끝단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가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버텍스 수량 보면은 4개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양쪽 끝에는 버텍스를 머지 시켜 줘야 되니까 머지 바이 디스턴스로 머지를 시켜 주고요. 그리고 가로로 또 나눠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200mm를 내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엣지가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는 붙인 상태에서 벌레바지 70mm를 떨어뜨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 거는 여기에서 100mm 떨어뜨려서 이렇게 몰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안쪽에 있는 이 페이스에 대한 이 부분에 몰딩이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하나만 나눠 놓도록 할게요. 그런데 가운데 떨어지는 거는 100mm를 또 잡을 거니까 일단 면 분할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페이스를 다 같이 선택을 하면 되니까 하나 선택하고 Shift G 퍼미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동일한 페이스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탑으로 이동을 해서 저는 그냥 Shift D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얘를 세퍼레이트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리진은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 놓고요. 자, 뒤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로 그냥 사용하기 위해 떼어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져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우클릭, 컨버트 투 커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커브로 바로 전환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해당 커브 같은 경우에는 3D 커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몰딩 작업 단면을 이용해서 베벨 오브젝트 베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요거 사용할 때는 2D 쉐입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D 쉐입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냥 누르게 되면은 위아래로 붙어버립니다. 자,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진이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오리진을 회전을 해서 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XY 평면으로 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Y축으로 회전이 한번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XY 방향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회전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가로 X, 높이 Y로 이렇게 맞춰주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몰딩을 한번 그려볼게요. 몰딩을 그리는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릴 몰딩의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된 몰딩을 그릴 거고요. 사이즈는 전체가 15mm, 가로로는 31.5mm, 그리고 여기가 6에 4.5에 4.5 이렇게 그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9, 3, 12, 3, 4.5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형태를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 이 버텍스가 찍힐 위치마다 버텍스가 남아있는 그리드 형태의 오브젝트를 하나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점 한번 이동시키고요. 3D 커서 이동시킨 상태에서 플레인 만들고요. 자, 이 플레인에 대한 사이즈는 가로 긴 길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만들게요. 31.5mm.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기는 하네요. 자, 일단 가로로 엣지를 하나, 두 개 걸고요. 세로로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걸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에 루프 컷 두 개 일단 잡아주고요. 밑에서 위로 6mm 올려주고요. 그리고 하나 빼고 쳐놓은 상태에서 위로 4.5mm 올라가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다시 위로 4.5mm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4개였죠. 필요하고요. 끝에서 몇 mm였냐? 9, 3, 12. 9, 마이너스 3, 12, 마이너스 3,
마지막 4.5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나눠 놨고요. 여기에서 모양을 보면은 자, 이런 형태로 떨어질 거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를 일단 하나 복사를 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메쉬 상태에서 그냥 일단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디트 모드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단면의 형태를 일단 그려줘야 되니까 자, 요렇게 두 부분, 요렇게 두 개는 일단 곡선으로 만들어질 거죠. 자, 그래서 베벨을 하는데 베벨 버텍스 베벨로 해서 폭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위쪽이나 옆쪽에 부딪히는 버텍스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크게 값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세그먼트를 충분히 늘려주는 거죠. 자, 안에서 토폴로지가 엉망이 되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모양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모양의 외곽선만 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6개 정도만 일단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곡선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배배를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는 값이 커지게 되면 뚫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유는 뭐냐? 여기 안쪽에 보면은 중간에 버텍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सब디바이드 해서 버텍스를 하나 가운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버텍스 배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그먼트는 역시나 충분히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요만큼이 지금 단면의 형태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에 셀렉트 루프, 그리고 셀렉트 바운더리 루프, 이렇게 하면 외곽선만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복사하고요. 세퍼레이트 시키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 커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커브 객체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커브 객체 같은 경우에는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아이고 노말이 아직 남아있네요. 끌게요. 자, 여기 끝단 부분이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없어져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지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해당 스플라인을 자, 그래서 이 각지는 부분을 없애고 싶다라고 해서 이 스플라인 타입을 일단은 베이지어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핸들이 전체 다 나오게는 되죠. 자, 근데 핸들이 보면은 이렇게 꺾어 있습니다. 벡터 핸들로 이렇게 꺾어지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네를 선택을 하고 클릭, 셋 핸들 타입을 얼라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요. 이 끝에 부분 찌그러지는 거야 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핸들을 벡터로 바꾸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끝에 부분은. 자, 여기도 벡터로 바꿔주고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 찌그러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메쉬를 편집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는 만들기는 좀 더 간단할 수 있으나 단점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 단점은 추가적인 세그먼트 조정이 안 된다. 결국은 커브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커브로 애초에 그리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Shift A 뭘로 만들까요? 그냥 베지어를 갖다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베지어 커브를 하나 갖다 놨고요.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폴리로 변환을 할게요. 폴리 라인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필요한 선들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Alt C 해서 닫아주는 거죠. 끝부분, 끝부분 닫아준 거예요.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그냥 닫아주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곡선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들이랑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본 기능. 여기 있는 버텍스는 그냥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두 개의 핸들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라인 타입을 베지어로 바꿔주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핸들을 조정해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버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자, Add on 커브 툴 활성화되어 있어야 나오는 거고요. 우클릭하면은 여기 필렛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벗어나기는 하는데
값을 줄여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4.5mm였어요. 그래서 4.5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4.4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곡선이 되는 거죠. 얘는 인터랙티브하게 보면서 이렇게 만들기가 조금 힘들다 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애드온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베지어 유틸리티 오퍼레이션이라는 애드온이고요. 이 링크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코드를 전체 다운받아서 G 파일로 다운받는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블렌더 베지어 유틸리티 요거 이 파일만 다운받아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굳이 다운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다운 안 하셔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2.8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거니까, 자, 위에 거가 3.0 버전 이상에서 쓸 수 있는 거 요거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 사용하는 방법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따로 공부해 보시고요. 자, 어찌됐든 해당 애드온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해당 애드온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툴바에 여기 베지어 유틸리티에서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요. 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공부를 다 하지는 못했어서 요것도 나오고, 그리고 왼쪽에 오브젝트 모드일 때 보면은 아래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건 그리는 거, 아래는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수정을 할 거니까 자, 수정하는 거 클릭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키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자,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버텍스가 색깔이 바뀌고요.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얘는 커브 자체가 현재 지금 폴리 커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해당 오브젝트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지어 커브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면은 마우스를 갖다 댈 때 이렇게 일단 색깔이 바뀌고요. 자, 여기 보면은 베벨 셀렉티드 포인트에서 컨트롤 B예요. 단축키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B 그리고 이렇게 벌려주면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이동해서 또 똑같이 클릭하고 컨트롤 B 이렇게 하면은 양쪽이 베벨이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필렛 기능하고 다르게 그냥 다음에 있는 버텍스를 만나면은 그냥 자동으로 멈춰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집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을 좀 잘 쓰신다 그러면은 커브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부터 그리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툴이니까 잘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그렸고요. 설명이 굉장히 길어진 것 같네요. 자, 위에 있는 두 개의 부분도 똑같이 작업을 할 거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B, 베벨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 세그먼트 굳이 안 나눠줘도 지가 알아서 가다가 멈춥니다. 만나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커브를 그렸는데 이 단점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버텍스가 챔퍼가 되면서 올라가서 겹쳐졌죠. 이 겹치는 부분에 이렇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상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심지어는 남아 있으면서 핸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블렌더 내부에 기본적으로 머지 바이 디스턴스, 커브 같은 경우에는 머지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커브 툴 애드온 하나 활성화 시켰죠. 해당 애드온에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좀 공부를 해 보세요. 일단 우리는 겹쳐져 있는 버텍스를 삭제를 좀 해줘야 되니까 해당 기능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사이드 패널 가면은 에디트 탭이 하나가 있죠. 요게 이제 일단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애드 커브 툴입니다. 비활성화하면은 탭이 사라지고요. 활성화하게 되면 탭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탭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너타이즈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를 써놨습니다. 사전상에서는 불쾌한 부분을 제거한다 라는 뭐 그런 뜻이래요. 이름은 잘 지었는데 영어 자체가 어려워서 입에 붙지는 않네요. 자, 어찌됐든 해당 탭을 열어서 보면은 여기 리무브 더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리무브 더블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선택을 하고요. 리무브 더블을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하나로 정리가 되죠. 여기도 지금 두 개였죠.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리무브 더블 해볼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없어졌죠? 왜냐 여기 디스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이고 0.00001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붙어있던 부분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6개 지워졌다고 메시지가 떴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리무브 더블은 약간 좀 치트키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툴들이 실질적으로 블렌더에서 불편한 커브 에디트를 굉장히 좀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가 나누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상도를 내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리솔루션 프리뷰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값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더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한 거죠.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객수는 없애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자, 배치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긴 쪽이 바깥쪽으로 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자, 바깥쪽 부분이 외곽선이죠.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인면 자체가 외곽선 기준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몰딩은 그거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진을 이쪽 끝으로 일단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인면 오브젝트 선택하고 베벨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됐는지 한번 객체를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뭐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면이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면이 뒤집혔는데 요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이 쉐입을 2D 쉐입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자, 2D 쉐입으로 변경을 했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죠.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수정을 해야겠죠. 일단 밖으로 나간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객체를 회전을 해주면 돼요. 자, 원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 들어와서 얘를 회전을 해주면 되니까 피벗 포인트를 현재 3D 커서를 갖다 놓은 위치에서 회전이 되면 되니까 3D 커서로 바꿔주고요. 회전을 180도를 이렇게 일단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180도를 회전을 해버렸더니 어떠한 결과가 생겼냐? 일단 방향도 바뀌었죠. 지금 몰딩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향도 바뀌었고요. 하기 때문에 얘를 회전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미러를 시키면 되겠죠. X축으로 이렇게. 자, 미러를 했더니 면도 제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방향도 제대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미러를 했는데도 면이 뒤집혀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혹은 애초에 면이 제대로 됐었는데 미러를 시킴으로 인해서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원인은 노말 방향에 있어요. 진행 방향. 지금 너무 크네요. 화살표가 너무 크니까 화살표를 좀 많이 줄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단면 오브젝트의 진행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자, 세그먼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세그먼트 메뉴에 있는 스위치 디렉션이 있어요. 이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자, 제대로 나오던 것이 면이 뒤집혀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뒤집음으로써 제대로 나오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블렌더의 커브 모델링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일단 아쉬운 대로 편하게 작업을 최대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만들기는 다 만들었는데 얘가 너무 각져서 보이니까 얘를 가지고 부드럽게 좀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쉐이드 오토 스무스 해볼게요. 자, 지금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쉐이드 스무스를 했을 때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 자체는 노멀 방향에 대한 뭔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엣지 부분에서는 좀 더 날카롭게 떨어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시고 자, 모디파이어에 엣지 스플릿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 엣지 스플릿의 기능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엣지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스플릿을 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있는 30도 각도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값을 최대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15도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몰딩을 다 만든 거죠. 이렇게 다 만든 상태에서 내가 원래 갖다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다시 한번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그냥 버텍스의 위치만 좀 조정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사이에다가 허리 몰딩을 하나를 더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시는 거죠. 자, 사이에 허리 몰딩이 들어갈 거니까 얘는 그냥 임시로 아래로 100mm를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텍스 두 개 해서 세그먼트가 선택되게 만들고요. Shift D에서 복사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이대로 연장을 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보면은 측면이 뚫려 있죠. 자, 이 뚫려 있는 측면을 막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베벨 오브젝트 보면은 밑에 필 캡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측면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분명히 있죠. 말 그대로 2D 평면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옆으로 연장을 하고 싶다 익스트루드가 안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옆으로는 되는데 깊이 방향으로는 연장이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깊이 방향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3D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3D로 변경을 하면은 단면에 대한 깊이 값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옆으로 연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결국 그냥 세퍼레이트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단점이고요. 세퍼레이트를 시킨다고 끝이 아니고, 자, 탑에서 봤을 때 옆으로 연장이 될 거니까 오리진을 또 회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XY가 변경되게끔 오리진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는 단면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이 단면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얘를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또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만들어 놨던 것까지도 같이 회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단면을 얘를 써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그리고 이 단면을 회전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배치되는 평면이 같은 것들끼리 얘네를 따로따로 좀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에디트, 얘를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면은 옆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몰딩을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아쉽죠? 아쉽기는 한데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얘를 메쉬로 변환을 다시 시킨 다음에 수정을 해도 되기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대로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메쉬로 변경해서 수정을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니까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천장 쪽에도 몰딩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천장 쪽으로 천장 몰딩 돌리는 거는 좀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커브에 레팅글, 이렇게 커브로 레팅글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얘는 넌으로 이렇게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벨 프로파일 사용할 거고요. 자, 프로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에 이렇게 커브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커브는 기본적인 프리셋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지금 코니스 몰딩, 천장 몰딩 쓸 거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될 거고요. 자, 그냥 클릭을 했을 때 전혀 모양이 나오지가 않죠. 여기에 뎁스 값을 내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100mm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얘도 똑같이 3D로 하게 되면 측면이 변형이 옵니다. 자, 2D로 만들어 놓고요.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여기에는 리솔루션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리솔루션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단면이 상하 좌우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필 모드가 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 필 모드를 백 혹은 프론트 둘 중에 한 가지로 바꿔주시면 돼요. 일단 보스로 해볼게요. 보스로 하면은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되고요. 대신에 바깥쪽으로만 나가면서 이 면이 채워져 버립니다. 다시 넌으로 해볼게요. 넌으로 하면 안쪽이 안 막히는데 보스로 하면은 가운데가 막혀버리죠. 일단 뭐 막힌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백 혹은 프론트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백 혹은 프론트. 자, 그런데 지금 모양을 봤을 때는 백보다는 프론트가 맞을까요? 자, 얘가 왜 막히느냐? 여기에 있는 커브 자체가 닫혀 있는 상태면은 단면이 그려진 상태가 이 끝에서 끝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그냥
닫히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뚫어야죠. 결국은 얘를 오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커브는 일단 보기 편하게 풀리 커브로 변경을 해 놓고요. 얘를 여기에 있는 토글 사이클릭 클릭을 해서 오픈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한쪽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면서 가운데가 뚫리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위치를 한번 잡고요.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나가 볼게요. 지금 뒷면이 안 보이니까 좀 그렇죠. 백페이스 컬링 옵션을 꺼서 뒷면도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엣지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자, 그냥 계속해서 익스트루드를 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내가 돌리고 싶은 곳까지. 자, 이렇게 왔는데, 자, 문제는 여기죠, 여기. 연결을 시키느냐고 톡을 사이클릭을 하면은 면이 막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감 짓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익스트루드에서 가지고 나오고요. 얘도 익스트루드를 해서 가지고 나가서 두 개가 만나게끔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가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딩 작업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자, 백페이스 컬 옵션을 다시 켜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단면 부분이 잘 보이는 쪽 여기를 갈게요. 리솔루션 값을 좀 더 올려야겠네요. 자, 그리고 이 몰딩에 대한 두께감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에 솔리디파이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두께 좀 얇게 줘도 되겠죠? 주면서 이 코너 부분이 찌그러지니까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분 띵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노멀 하이 퀄리티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더 깔끔한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안쪽 면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몰딩 모델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블렌더의 커브 기능 자체가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편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애드온을 통해서 최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보기는 하는데 제일 아쉬운 게 이거죠.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베벨을 사용을 할 때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뭐 어쩝니까? 맞춰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 허리 몰딩은 차라리 세퍼레이트 시킨 이후에 그냥 메쉬로 변환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메쉬로 변환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뭐 쉽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좀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질 한번 볼게요. 재질 같은 경우에 이런 몰딩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단색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플라인의 UV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몰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체커 텍스처 집어넣었고요. 자, 그리고 UV 벡터로 이렇게 넣고 보면은 얘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체커가 나오죠. 지금 여기 찢어지는 거는 해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늘려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스플라인을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로 텍스처 배치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진행되는 방향이 X고요. 그리고 이 폭 방향이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X축을 스케일을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50 가볼게요. 이렇게 테커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텍스처가 나와요. 코너 부분에서는 역시나 정면에서 볼게요. 이렇게 45도 늘어지는 형태로 딱 꺾어지니까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UV가 만들어집니다. 이 UV를 따라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처를 줄 때 제가 볼 땐 UV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오브젝트로 바뀐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그렇지가 못한 게 이 진행 방향에 따라서 텍스처 배치가 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텍스처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웨이브 텍스처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세로로 가면 얘는 가로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오브젝트 벡터보다는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UV 벡터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를 Y로 바꿔줄게요. Y로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아이고, 너무, 스케일이 너무 크네요. 얘는, Y는 1만 갔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만 진행되는 이런 형태의 텍스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UV 좌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까지 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오메트리 노드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아직 다루지 않는 이유는 모델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보면서 모델링을 하면은 조금 단순하게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노드로 짜려고 그러면은 처음 접하시거나 좀 어느 정도 툴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야, 이거는 사용할 게 못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좀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굉장히 분명해져요. 더군다나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 커브를 활용한 모델링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있는 기능 내에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이렇게 오브젝트 만들어졌을 때 이 단면으로 사용한 오브젝트를 삭제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단면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같이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갈 오브젝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삭제하지 마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얘를 메쉬로 다시 전환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